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한국에서 2년째 살고 있는 미국인 영어 선생님 제나의 일본 여행기인데요. 처음엔 단순한 여행 브이로그인 줄 알았는데 영상을 다 보고 나니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나가 일본에서 겪은 일들과 한국으로 돌아와서 느낀 감정의 변화가 너무나 극적이었거든요. 특히 일본 여행 마지막 날 공항에서 제나가 흘린 눈물의 진짜 이유를 아시면 여러분도 분명 놀라실 겁니다. 한국과 일본, 겉보기엔 비슷해 보이는 두 나라에서 외국인이 느끼는 차이가 이렇게 클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과연 제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한국에 대해 새롭게 느끼는 점이 있으실 거예요. 그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제나 윌리엄스는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설렘 가득한 표정으로 셀카를 찍고 있었습니다. 29살의 밝은 성격을 가진 뉴욕 출신 미국인인 제나는 한국에서 영어를 가르치며 2년째 살고 있었죠. 한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한 그녀에게 일본은 늘 궁금한 나라였습니다. 드디어 일본이다. 한국이랑 비슷할 것 같은데 얼마나 다를까? 제나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한국에서의 편리한 생활에 익숙해진 그녀는 일본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네다 공항에 도착한 제나는 첫 번째 미션에 직면했습니다. 바로 도쿄 시내로 가는 길이었죠. 한국에서는 교통카드 하나면 지하철, 버스, 심지어 택시까지 모든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었는데 일본은 달랐습니다. 이게 뭐지? 제나는 복잡한 노선도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JR선, 도쿄메트로, 도에이 지하철이 각각 다른 회사였고 요금 체계도 제각각이었죠. 한국의 간단 명료한 지하철 시스템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당황스러운 건 환승할 때마다 새로운 표를 사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교통카드 하나로 어디든 갈 수 있었는데 말이죠. 제나는 스마트폰 앱을 켜봤지만 복잡한 일본어 인터페이스에 머리가 아팠습니다. 이거 정말 복잡하네. 한국 지하철 앱이 얼마나 직관적이었는지 이제야 알겠어. 제나는 중얼거리며 역무원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친절하게 설명해주긴 했지만 여전히 복잡했죠. 결국 제나는 30분 넘게 표를 사고 노선을 파악하는 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국에서라면 5분이면 끝날 일이었는데 말이죠. 지하철 안에서도 한국과 다른 점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사람들이 말 한마디 없이 조용했고 스마트폰만 보고 있었어요. 뭔가 분위기가 경직되어 있는 느낌이야. 제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한국 지하철에서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웃음소리도 들렸는데 일본은 도서관처럼 조용했거든요. 숙소에 도착한 제나는 첫날부터 예상과 다른 일본의 모습에 약간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여행은 이제 시작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제나는 본격적인 도쿄 탐방에 나섰습니다. 숙소에서 가까운 편의점에 들러 아침 식사를 사려고 했는데 여기서도 한국과의 차이를 느꼈어요. 한국 편의점에서는 점원들이 안녕하세요, 뭐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 라며 자연스럽게 말을 걸어주곤 했는데 일본 편의점 점원은 정중하긴 했지만 기계적으로 인사만 하고 끝이었습니다. 뭔가 벽이 있는 느낌이었죠. 조금 차갑다는 느낌이 드네. 제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했던 따뜻한 서비스와는 확실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오후에는 시부야에서 쇼핑을 하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명동이나 홍대에서 다양한 스타일의 옷을 쉽게 찾을 수 있었는데 일본은 달랐어요. 매장마다 비슷비슷한 스타일의 옷들만 있었고 개성 있는 디자인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왜 다 비슷해 보이지? 제나는 의아해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각자의 개성을 살린 패션이 넘쳐났는데 일본은 모든 사람들이 정해진 틀 안에서만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더 큰 문제는 택시였습니다. 걸어서 이동하기 힘든 거리를 택시로 가려고 했는데 요금이 상상 이상이었죠. 한국에서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었는데 일본 택시는 미국보다도 비쌌습니다. 진짜 비싸네. 한국 택시가 얼마나 저렴한지 이제야 깨닫겠어. 제나는 지갑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여행 예산이 금세 바닥날 것 같았어요. 저녁 시간 도쿄의 유명한 음식점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음식은 정말 맛있었지만 뭔가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한 가지 메뉴에만 특화되어 있어서 선택의 폭이 좁았거든요. 한국에서는 한 식당에서도 다양한 메뉴를 즐길 수 있었는데 말이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제나는 하루를 돌아봤습니다. 일본은 분명 아름답고 정돈된 나라였지만 뭔가 불편한 점들이 하나씩 쌓여가고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편리함과 자유로움이 그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날, 제나는 우에노 공원을 산책하며 일본 문화를 더 깊이 관찰해보기로 했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서 마스크를 잠시 벗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려고 했는데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뭔가 이상한데? 제나는 당황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는 것이 자연스러웠는데 일본에서는 암묵적인 규칙 같은 게 있는 것 같았어요. 주변 사람들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있었거든요. 오후에는 친구 마크와 만났습니다. 마크는 일본에서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미국인이었죠. 그와 함께 하라주쿠를 돌아다니며 일본 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일본은 정말 규칙이 많아. 모든 것에 정해진 방식이 있고 그걸 벗어나면 눈치를 주는 분위기야. 마크의 말에 제나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개성을 표현하는 게 자연스러웠는데 여기서는 튀면 안 되는 분위기네. 제나는 거리를 걸으며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정말로 비슷한 스타일의 옷을 입고 비슷한 헤어스타일을 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쇼핑몰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에서는 각자의 개성을 살린 다양한 패션 아이템들을 쉽게 찾을 수 있었는데 일본은 안전한 디자인의 옷들만 있었죠. 조금이라도 독특하거나 개성적인 스타일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사람들이 왜 다 똑같아 보이지? 제나는 속으로 의문을 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스타일을 과감하게 표현했는데 일본은 조화를 중시하다 보니 개성이 묻히는 느낌이었어요. 저녁에 마크와 이자카야에서 맥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정말 친절하긴 한데 뭔가 거리감이 있어. 깊은 관계를 맺기가 어려운 것 같아. 마크의 말이 제나의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처음 만난 사람과도 금세 친해질 수 있었는데 일본에서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느낌이었거든요. 정중하지만 친밀하지는 않은 그런 미묘한 거리감 말이죠. 호텔로 돌아가며 제나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본의 질서와 예의는 분명 배울 점이 많았지만 뭔가 답답함도 느꼈어요. 넷째 날 제나는 오사카로 이동했습니다. 일본 음식 문화의 중심지라는 오사카에서 뭔가 다른 경험을 할 수 있을 거라 기대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또 다른 아쉬움이었습니다. 유명한 도톤보리 거리를 걸으며 제나는 음식점들을 둘러봤습니다. 다코야키 전문점, 오코노미야키 전문점, 라멘 전문점. 각각의 전문성은 인정하지만 뭔가 아쉬웠어요. 왜 한 가지만 파는 곳이 이렇게 많지? 제나는 의아해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한식당에 가도 다양한 메뉴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 일본은 극도로 전문화되어 있었어요. 물론 그 분야에서는 최고의 맛을 자랑했지만 선택의 폭이 좁다는 아쉬움이 있었죠. 더 큰 문제는 커피였습니다. 제나는 커피를 정말 좋아했는데 한국에서는 매 블록마다 개성 있는 카페들이 있었거든요. 스타벅스부터 개인 카페까지 선택지가 무궁무진했죠. 하지만 오사카 거리를 아무리 걸어도 커피숍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대신 아이스크림 가게나 전통차집은 많았지만 제나가 원하는 스타일의 커피숍은 찾기 힘들었어요. 한국에서는 카페가 이렇게 많았는데 제나는 무의식 중에 한국을 그리워했습니다. 서울에서는 걸어서 5분이면 개성 있는 카페를 찾을 수 있었는데 말이죠. 결국 제나는 호텔 근처의 체인 커피숍에서 아메리카노를 마셨습니다. 맛은 나쁘지 않았지만 뭔가 특별함이 없었어요. 한국 카페에서 느꼈던 아늑함이나 개성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저녁에는 현지인 추천 맛집에 갔습니다. 정말 맛있는 가이세키 요리를 먹었지만 여기서도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정해진 코스만 있고 개인의 취향에 따라 조절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었거든요. 맛은 정말 좋은데 뭔가 융통성이 없네. 제나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거 빼주세요, 이거 더 주세요 같은 요청이 자연스러웠는데 일본에서는 그런 개인적 요청을 하기가 어려운 분위기였어요. 호텔로 돌아가며 제나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일본의 완벽함과 전문성은 인정하지만 어딘가 경직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유롭고 유연한 한국의 문화가 그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일본에서의 5일간 여행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이 되었습니다. 제나는 나리타 공항에서 마지막 셀카를 찍으며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어요. 일본 여행 정말 좋았는데 뭔가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
제나는 솔직한 감정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일본의 아름다움과 질서는 인정하지만 어딘가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제나의 표정이 환해졌습니다. 아, 돌아왔구나. 익숙한 한글 간판들과 친근한 분위기가 반가웠어요. 가장 먼저 놀란 건 교통 시스템이었습니다. 공항철도를 타기 위해 교통카드를 꺼내는데 이게 얼마나 간단한 일인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일본에서는 노선마다 다른 표를 사야 했는데 한국은 카드 하나면 모든 게 해결되었습니다. 이거 정말 편하네. 제나는 감탄했습니다. 5일 동안 복잡한 일본 교통 시스템에 시달렸던 터라 한국의 간편함이 더욱 돋보였어요. 지하철 안에서도 차이를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음악을 듣고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일본의 조용한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랐죠. 이 자유로운 분위기가 좋아. 제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강남역에 도착해서 택시를 잡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택시 앱으로 호출하고 자동 결제까지 되는 시스템이 얼마나 편리한지 새삼 느꼈어요. 일본에서는 현금으로 비싼 택시비를 내야 했는데 말이죠. 한국 택시가 이렇게 저렴하고 편했구나. 제나는 감동했습니다. 일본에서 택시 한 번 타는 비용으로 한국에서는 여러 번 탈 수 있었거든요. 동료 교사인 지민과 만나기로 한 카페에 도착했을 때 제나의 감정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한국 카페의 아늑한 분위기와 다양한 메뉴, 그리고 자유로운 공간 사용이 일본과는 완전히 다른 문화였어요. 지민아, 나 한국 돌아와서 너무 좋아. 제나는 솔직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5일간의 일본 생활이 오히려 한국의 좋은 점들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준 셈이었죠. 지민과 함께 카페에 앉아 일본 여행담을 나누며 제나는 비교를 통해 느낀 감정들을 정리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정말 정중하고 질서정연했어. 하지만 뭔가 거리감이 있었다고 해야 하나? 제나는 신중하게 말을 골랐습니다. 일본을 비하하려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차이점을 이야기하고 싶었거든요. 지민이 궁금해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게 느꼈어? 예를 들어 편의점에서도 그랬어. 일본 점원들은 정말 정중하게 인사하지만 그게 전부야. 개인적인 대화나 친근함은 전혀 없었거든. 한국에서는 편의점 사장님이랑도 농담하고 이야기하잖아. 제나는 계속해서 차이점들을 설명했습니다. 택시도 그렇고 지하철도 그렇고 일본은 모든 게 규칙대로 시스템대로 돌아가는데 사람 냄새가 없는 느낌이었어. 지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는 좀 더 융통성 있고 인간적인 면이 있는 것 같네. 맞아. 그게 바로 내가 말하고 싶었던 거야. 제나의 목소리가 흥분되었습니다. 한국은 시스템도 편리하면서 동시에 인간적인 따뜻함이 있어. 일본은 완벽하지만 차갑다는 느낌이 있었거든. 제나는 유튜브 촬영을 위해 카메라를 켜고 이런 생각들을 정리해서 말해보기로 했습니다. 일본과 한국, 겉보기에는 비슷한 아시아 국가 같지만 실제로는 정말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일본은 정중하지만 격식적이고 한국은 친근하면서도 효율적이에요. 제나는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모든 게 완벽하게 정해져 있어요. 하지만 개인의 선택권이나 자유로움은 제한적이죠. 한국에서는 시스템도 좋지만 개인의 니즈에 맞춰서 융통성 있게 대응해주는 문화가 있어요. 카페에서 나오며 제나는 한국 거리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다양한 스타일의 사람들, 개성 넘치는 상점들, 자유로운 분위기. 이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보였어요. 어쩌면 제가 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에 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제나는 카메라를 향해 진심 어린 말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제나는 자신의 원룸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며 지난 일주일을 깊이 돌아봤습니다. 일본 여행이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자신에게 큰 깨달음을 준 경험임을 인정하게 되었죠. 솔직히 말하면 일본 가기 전에는 한국 생활을 당연하게 생각했어. 제나는 카메라를 향해 진솔한 고백을 시작했습니다. 2년 동안 살면서 한국의 편리함과 자유로움에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제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5일을 보내고 나서 깨달았어요. 한국이 얼마나 특별한 나라인지 말이에요. 구체적인 예시들을 들어가며 제나는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제가 저답게 살 수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원하는 스타일로 옷을 입어도 누구도 이상하게 보지 않고 카페에서 노트북으로 일해도 자연스럽고 택시 기사님과 농담도 주고받을 수 있어요.
제나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일본에서는 모든 게 정해진 틀 안에서만 움직여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꼈어요.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단지 제 성격과는 맞지 않았달까요? 책상 위에 놓인 한국 친구들과 찍은 사진을 보며 제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세요. 저희가 얼마나 자연스럽고 행복해 보이는지요. 각자 다른 스타일이지만 모두 자신답게 웃고 있어요. 제나는 더 깊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 뉴욕에서 자랐지만 진짜 제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곳은 한국인 것 같아요. 여기서는 개인의 개성을 존중해주면서도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문화가 있거든요.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제나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나만의 스타일, 내가 원하는 삶. 그걸 자유롭게 표현하면서도 따뜻한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에요. 제나의 눈에는 감동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쩌면 제가 한국을 사랑하게 된 진짜 이유를 이제야 알게 된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 제나는 한강공원에서 마지막 촬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탁 트인 한강과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배경으로 자신의 진솔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일본 여행을 다녀온 후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제나는 차분한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여행 브이로그를 만들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제 인생에서 중요한 깨달음을 얻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강을 바라보며 제나는 계속했습니다. 일본은 정말 아름답고 질서정연한 나라예요. 하지만 5일간의 경험을 통해 한국이 얼마나 특별한 곳인지 새삼 깨닫게 되었어요. 제나는 시청자들에게 직접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벽하지만 경직된 시스템과 유연하지만 때로는 어수선할 수 있는 자유로움 중에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제나는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확실히 알겠어요. 제가 원하는 건 자유로움과 따뜻함이 공존하는 곳이라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곳이 바로 한국입니다. 바람에 머리카락이 날리는 것도 개의치 않고 제나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에서 살면서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정말 소중한 것들이었어요. 밤늦게까지 열려있는 카페에서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것, 택시 기사님과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는 것, 편의점에서도 인간적인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것들 말이죠. 제나는 한국 생활 2년간의 추억들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모든 게 낯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곳이 진짜 제 집 같아요. 단순히 거주하는 곳이 아니라 제가 진정으로 저답게 살 수 있는 공간이 되었거든요. 제나는 시청자들을 향해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한국 분들께 정말 감사드려요. 저 같은 외국인을 따뜻하게 받아주시고 제가 이 나라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셨거든요. 마지막으로 제나는 진심 어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해외 이주를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한국이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처럼 외국인의 시선으로 봐도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예요. 제나는 카메라를 향해 밝게 웃으며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도 듣고 싶어요. 댓글로 한국과 일본에 대한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한강이 아름다운 풍경을 배경으로 제나의 진솔한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단순한 여행 후기가 아닌 한 외국인이 진심으로 느낀 한국에 대한 사랑 고백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특별합니다. 스리랑카에서 온 한 여성이 한국에서 겪은 놀라운 여정을 담았거든요. 25년 전 내전을 피해 어린 나이에 한국 땅을 밟은 쇼마라는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엔 단순히 생존을 위해 온 이방인이었지만 지금은 이곳을 진짜 고향이라고 부르게 된 감동적인 과정이 펼쳐집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았죠. 피부색 때문에 받은 시선들, 취업 문턱에서 겪은 좌절, 그리고 정체성의 혼란까지. 과연 쇼마는 어떻게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국을 자신의 집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중간에 펼쳐지는 놀라운 반전도 기대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쇼마의 진솔한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1999년 인천공항의 깊은 밤이었습니다. 당시 7살이었던 쇼마는 부모님 손을 꼭 잡고 낯선 땅에 발을 디뎠죠.
스리랑카 내전이 절정에 달했던 시기, 가족들은 생존을 위해 머나먼 한국행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항 대합실에서 멍하니 앉아있던 어린 쇼마의 눈에는 두려움과 혼란이 가득했어요. 여기가 어디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엄마 아빠가 가자고 해서 따라왔을 뿐이었거든요. 쇼마는 당시를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짧은 검은 머리에 큰 눈을 한 어린 소녀는 주변 사람들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죠. 공항 직원들도 지나가는 사람들도 모두 신기한 듯 쇼마 가족을 바라봤습니다. 부모님은 스리랑카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던 평범한 상인이었어요. 하지만 내전이 격화되면서 일상이 불가능해졌죠. 폭격 소리가 일상이 되고 아이들이 학교에 갈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자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한국으로의 피난을 결심했던 겁니다. 한국에 먼저 정착한 친척의 도움으로 난민 신청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쇼마의 한국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첫날 밤 임시 숙소에서 쇼마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모든 게 낯설었거든요. 냄새도 소리도 심지어 공기마저도 고향과는 달랐습니다. 무서웠어요. 내일 뭘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부모님 역시 불안해하는 모습이 역력했죠. 언어도 통하지 않고 앞으로 어떻게 생계를 꾸려나갈지 막막하기만 했으니까요. 그렇게 쇼마의 한국 생활 첫 장이 열렸습니다. 7살 어린 나이에 갑작스럽게 모든 것을 잃고 새로운 땅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된 거죠. 경상북도 포항시의 한 난민보호시설에 정착한 쇼마 가족. 이곳에서 쇼마의 진짜 시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임시 거처였지만 그나마 안전한 잠자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죠. 하지만 바깥 세상으로 나가는 순간부터 쇼마는 자신이 얼마나 다른 존재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처음 동네 마트에 갔을 때의 일이었어요. 쇼마가 엄마 손을 잡고 들어서자 점원부터 손님들까지 모두가 쇼마를 쳐다봤습니다. 그냥 걸어가도 계속 쳐다봤어요. 뭔가 잘못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어린 쇼마에게는 그 시선들이 무섭기만 했습니다. 호기심 어린 눈빛도 있었지만 때로는 경계하는 듯한 시선도 섞여 있었거든요.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에는 상황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수업을 따라가기란 불가능했죠. 선생님이 뭔가 설명해도 알아들을 수 없었고 친구들과 대화하는 것도 꿈같은 이야기였어요. 혼자 구석에 앉아서 그냥 시간이 지나기만 기다렸어요. 너무 외로웠죠. 점심시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3-3-5-5 모여서 이야기하고 웃었지만 쇼마는 늘 혼자였어요. 가끔 호기심 많은 아이들이 다가와서 머리카락을 만져보거나 피부를 신기하게 쳐다보기도 했는데 그럴 때마다 쇼마는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버스를 타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온통 쇼마에게 집중되었거든요. 피부색이 그렇게 이상한 건가 싶었어요. 왜 다들 저만 쳐다보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어린 마음에 자신이 뭔가 잘못된 존재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집에 돌아와서는 부모님께 왜 우리는 이렇게 생겼어요? 라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힘든 건 언어 장벽이었어요. 아무리 표현하고 싶어도 말이 통하지 않으니 답답하기만 했죠. 화장실에 가고 싶어도 배가 아파도 제대로 표현할 수 없었거든요. 쇼마가 초등학교 2학년이 되던 해 여름방학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부모님이 낡은 한국어 교재를 구해와 주셨거든요. 이것부터 배워보자라며 가족 모두가 한국어 공부에 매달렸죠. 쇼마는 다른 누구보다 열심히 했습니다.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 때문이었어요.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한글을 따라 쓰고 발음을 연습했습니다. 처음에는 기역, 니은, 디귿도 어려웠지만 조금씩 글자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를 제대로 발음할 수 있게 되었을 때의 기쁨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고 쇼마는 말합니다. 개학 첫날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선생님이 쇼마에게 자기소개를 해보라고 하셨거든요. 그동안 말없이 앉아만 있던 쇼마가 갑자기 일어서더니 또박또박 한국말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쇼마입니다. 스리랑카에서 왔어요. 여러분과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아이들이 놀란 표정으로 쇼마를 바라봤습니다. 선생님도 깜짝 놀라셨죠. 그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던 아이가 갑자기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하니까요. 그날부터 아이들이 하나둘 쇼마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친구가 생겼어요. 민수라는 아이가 먼저 말을 걸어왔고
곧 여러 아이들이 쇼마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물론 여전히 놀림도 있었어요. 까만둥이, 외국인 같은 말들을 들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쇼마도 대답할 수 있었거든요. 저도 말할 수 있어요. 이제는 모르는 척 못해요. 어떤 아이가 놀리면 쇼마도 맞서 이야기했습니다. 때로는 다툼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그것조차 쇼마에게는 소중한 소통이었어요. 적어도 자신의 존재를 알릴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언어가 트이면서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업 내용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친구들과 농담도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죠. 무엇보다 자신감이 생겼어요. 대학교에서 영문학을 전공한 쇼마는 자신만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었습니다. 영어에 특별한 재능을 보인 쇼마는 원어민 수준의 실력을 갖추게 되었죠. 스리랑카에서는 영어가 공용어 중 하나였고 한국에서도 꾸준히 공부한 결과였습니다. 영어로 꿈을 꿀 정도였어요. 정말 자신 있었거든요. 졸업을 앞두고 쇼마는 영어학원 강사로 취업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자신의 실력이면 충분히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력서를 들고 여러 학원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서류상으로는 완벽했습니다. 명문대 영문학과 졸업, 토익 만점, 각종 영어 자격증까지 보유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첫 번째 면접에서 원장은 쇼마의 이력서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실력은 인정하지만 원어민이 아니라서 안 됩니다. 학부모들이 선호하지 않거든요. 두 번째, 세 번째 학원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외모가. 학부모들 반응이. 같은 이유들이었죠. 어떤 곳에서는 더 직설적이었어요. 아무래도 피부색이 어두우시니까 학부모들이 오해할 수 있어요. 이해해주세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쇼마의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20년 넘게 한국에서 살면서 쌓아온 실력과 노력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지는 느낌이었거든요. 정말 억울했어요. 영어 실력만으로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제 피부색이 그 모든 걸 막는다니. 집에 돌아온 쇼마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이 얼굴, 이 피부색 때문에 꿈을 포기해야 하는 건지 고민했죠. 더 황당한 일도 있었어요. 은행 계좌를 개설하러 갔을 때였습니다. 신분증을 제시했는데 직원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쇼마를 바라봤어요. 정말 본인이 맞나요? 이름이 길고 낯설다는 이유였습니다. 본인 인증을 위해 여러 서류를 추가로 요구받았고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한국인들은 겪지 않을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했죠. 그날 밤 쇼마는 처음으로 한국을 떠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았어요. 취업 실패가 연이어 계속되면서 쇼마는 깊은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중 호주에 사는 친오빠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한번 놀러와. 기분 전환도 할 겸. 오빠는 10년 전 호주로 이민을 간 상태였습니다. 쇼마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호주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죠. 시드니 공항에 내린 순간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쇼마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정확히는 특별히 관심을 보이지 않았죠.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살아가는 모습이었거든요. 처음으로 투명인간이 된 기분이었어요. 그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오빠네 집에서 지내는 동안 쇼마는 새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마트에 가도, 버스를 타도, 길을 걸어도 아무도 쇼마를 유심히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저 평범한 사람 중 한 명일 뿐이었죠.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가 특별하지 않다는 걸 느꼈어요. 그게 이렇게 자유로운 기분인지 몰랐거든요. 오빠와 함께 현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기서는 누가 어느 나라 출신인지 묻지도 않아. 그냥 개인으로 봐주거든. 오빠의 말에 쇼마는 깊이 공감했어요. 정말로 그곳에서는 쇼마의 출신이나 피부색보다는 개인의 능력과 인품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여기가 편하긴 한데 뭔가 허전했어요. 25년간 살아온 한국에 대한 그리움이었죠. 한국 음식이 그리웠고 한국어로 대화하는 것이 그리웠어요. 무엇보다 한국에서 만난 소중한 사람들이 떠올랐습니다. 2주간의 호주 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쇼마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일까? 스리랑카는 이미 낯선 곳이 되었고 한국에서는 여전히 외국인 취급을 받았죠. 호주에서는 편했지만 뿌리를 내리기에는 너무 늦은 것 같았고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감정은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익숙한 곳에 돌아왔다는 안도감이, 다른 한편으로는 다시 시작될 현실에 대한 부담감이 교차했어요. 호주에서 돌아온 후 쇼마는 이전과는 다른 마음가짐으로 한국 생활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체념한 것도 포기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기로 한 거죠. 어차피 평생 외국인이라면 그걸 인정하고 살아보자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동네에서 만난 한 할머니가 쇼마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슈퍼마켓에서 무거운 쌀을 들고 나오던 쇼마를 보신 할머니가 다가오셨거든요. 아이고, 그렇게 무거운 걸 혼자 들고 가니? 할머니가 도와줄게.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시는 모습이었어요. 그날부터 할머니는 쇼마를 친손녀처럼 챙겨주셨습니다. 밥 먹었니? 네. 요즘 일은 잘 되니? 추우니까 따뜻하게 입어야 해. 매일 만날 때마다 건네시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쇼마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어요. 25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가족 같은 따뜻함을 느낀 거죠. 할머니는 쇼마의 출신을 아셨지만 전혀 다르게 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쇼마라고 부르시며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처럼 자연스럽게 대해주셨죠. 어떤 날은 직접 만든 김치를 가져다 주시기도 하고, 감기에 걸렸을 때는 약국에서 약을 사다 주시기도 했습니다. 처음으로 여기가 내 자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쇼마는 할머니 덕분에 한국에 대한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모든 한국인이 쇼마를 받아주지는 않았지만 단 한 사람이라도 진심으로 가족처럼 대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쇼마도 할머니께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어려운 과거 이야기, 취업 실패 경험, 정체성에 대한 고민까지 모든 걸 털어놨어요. 할머니는 묵묵히 들어주시면서 힘들었구나, 우리 쇼마라며 등을 토닥여주셨죠. 그 무렵 쇼마에게 작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다문화 지원센터에서 스리랑카 출신 가정들을 위한 통역 일자리를 제안받은 거예요. 다문화 지원센터에서의 통역 일이 쇼마에게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도우면서 보람을 느끼기 시작했거든요. 처음 센터에 온 스리랑카 가족들의 막막한 표정을 보면 25년 전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제가 겪었던 어려움을 다른 분들은 조금이라도 덜 겪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어요. 통역 일을 하면서 쇼마는 자신의 경험이 얼마나 소중한 자산인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어와 스리랑카어를 모두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고 두 문화를 모두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특별한 능력이었던 거죠. 처음으로 제가 가진 것들이 단점이 아니라 장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센터에서 만난 한국인 직원들도 쇼마를 동료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국적이나 출신보다는 일하는 자세와 실력을 더 중요하게 봐주었거든요. 함께 일하는 김 선생님은 쇼마 씨 덕분에 우리가 정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 라고 말하며 고마워했죠. 일이 안정되면서 쇼마는 작은 원룸을 얻어 독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넓지는 않았지만 자신만의 공간이 생긴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꼈어요. 내 이름으로 된 집이 생겼다는 게 정말 기뻤어요. 이제 진짜 여기서 뿌리를 내리고 사는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현실적인 한계는 있었습니다. 아직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였고 외국인 등록증으로는 제약이 많았거든요. 대출을 받기도 어렵고 일부 직장에서는 여전히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하기도 했죠. 그럼에도 쇼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적어도 저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고 제가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할머니도 쇼마의 독립을 축하해 주시며 이제 진짜 우리 동네 사람이 됐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해 겨울 쇼마는 생전 처음으로 한국에서의 삶에 완전히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이 땅이 저를 100% 받아주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여기가 제 집이에요. 2024년 어느 날 쇼마에게 예상치 못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지역 방송국에서 다문화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해 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죠. 제가 방송에 나갈 만한 사람인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동료들과 할머니의 격려를 받으며 용기를 냈습니다. 첫 방송 출연은 떨렸지만 의미 있는 경험이었어요. 자신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들려주었을 때 시청자들의 반응이 뜨거웠거든요. 정말 용기가 나는 이야기였다. 우리가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되었다는 댓글들이 달렸죠. 쇼마는 그제서야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후 몇 차례 더 방송에 출연하게 되었고 급기야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자는 제안까지 받았어요.
정말 할 수 있을까? 고민했지만 이번에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25년간 쌓아온 경험과 이야기들이 누군가에게는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유튜브 채널 쇼마의 한국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구독자가 빠르게 늘어났고 댓글창에는 응원의 메시지들이 가득했어요. 저도 외국인인데 힘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해보지 못한 부분을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쇼마님 덕분에 편견이 많이 사라졌어요. 같은 반응들이었죠. 가장 기억에 남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한 중학생이 저희 반에 베트남에서 온 친구가 있는데 쇼마님 영상 보고 그 친구를 더 잘 이해하게 됐어요. 이제 진짜 친구가 되고 싶어요 라고 써준 거였어요. 그 댓글을 보는 순간 쇼마는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실제로 세상을 조금이라도 바꾸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할머니도 쇼마의 방송을 챙겨보기 시작하셨어요.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워가면서까지 쇼마의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습이 기특하면서도 고마웠죠. 우리 쇼마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 있구나. 할머니가 자랑스럽다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쇼마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느 날 쇼마는 첫 번째 정착지였던 포항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25년 전 어린 소녀가 두려움에 떨며 걸었던 그 길을 다시 걸으면서 많은 감정이 교차했어요. 그때는 정말 막막했는데 이제는 이곳이 제 인생의 시작점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가끔 길에서 신기한 듯 쳐다보는 시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위축되지 않아요. 오히려 당당하게 미소를 지으며 인사하죠. 안녕하세요 라고 먼저 말을 걸기도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따뜻하게 인사를 받아주거든요. 최근에는 정부에서 다문화정책 자문위원으로 활동해 달라는 제안도 받았습니다. 자신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에요. 제가 받은 상처들이 다음 세대에게는 상처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쇼마는 여전히 한국 국적 취득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포기하지 않고 있어요. 언젠가는 진짜 한국인이 될 거예요. 법적으로도 말이죠. 쇼마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이 새로운 도전이고 새로운 기회이거든요. 저는 스리랑카에서 왔지만 이젠 한국이 제 진짜 집이에요. 여기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여기서 자랐고 여기서 꿈을 키웠거든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닐까요? 7살 어린 나이에 낯선 땅에 발을 디딘 소녀가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멋진 여성으로 성장했습니다. 그 여정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았기에 지금의 쇼마가 있을 수 있었죠. 앞으로도 쇼마의 따뜻한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